뉴스 기사는 공신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 기사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의 내용은 99% 신뢰하죠. 그 안에서 모순되는 것이 곧장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가 항상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덜컥 믿느냐? 뉴스 기사들도 가끔 틀려서 정정보도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뉴스를 의심하는 사람은 일단 옆 사람 말은 절대 못 믿습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말은 뉴스보다 공신력이 더욱 떨어지거든요. 공신력이 높은 뉴스 기사까지 매번 의심하면 사실 존재하는 모든 걸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의심하는 순간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인 것도 못 믿을지 모릅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인지 암묵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저는 뉴스 기사까지는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곧장 눈에 보이는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게 된 이유는 뉴스 기사에 나온 단어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담낭암입니다. 5월 4일에 나온 거의 모든 뉴스 기사가 적응증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뉴스 기사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뉴스 기사에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결과도 어딘가에서는 출판되었겠죠. 5월 3일자 프런티어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5월 3일에 결과 논문이 발표되고 다음날 완전간의 뉴스기사 소식이 나온 것이죠. 그럼 일단 같은 내용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티닙에 대한 논문이죠. 그리고 임상 이상입니다. 뉴스기사에서도 임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잼시타빈을 1차 치료제로 쓰고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 아파티닙을 썼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잼시타빈을 1차 치료제로 썼다고 했습니다. 32명의 환자인데요. 역시 32명의 환자고요. 완전간해는 1명이 발생했는데요. 역시 뉴스 기사에서도 1명의 완전간해가 발생했습니다. OS는 250일이었는데요. 역시 뉴스 기사도 250일이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도 비교하면 뉴스 기사의 소스는 이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완전간에 1명도 맞고 다른 데이터들도 진짜가 맞잖아요. 바로 적응증입니다. 꽤 이름이 길고 어렵죠? 번역하면 쓸개관암입니다. 담낭이 쓸개니까 담낭암이랑 쓸개관암이랑 같은 거 아닌가? 담낭암이랑 쓸개암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쓸개암과 쓸개관암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관은 파이프라는 뜻이죠.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동그란 쓸개가 있고 가운데에 기다란 쓸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쓸개암과 쓸개관암은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쓸개암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많고요. 초기 증상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죠. 반면에 쓸개관암은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많은데 비교적 초기 증상이 있죠. 초기 증상이 있는 쓸개관암이 비교적 빠르게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단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있는 클렌지오칼시노마가 정말 쓸개관암으로 번역되는 게 맞을까요? 담낭암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전부 쓸개관암으로 번역합니다. 같은 말로 담도암, 담관암이라고 합니다. 관은 파이프라고 했잖아요. 통로입니다. 통로는 길이고 복도에 쓰는 길도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도암이라고도 하고 파이프 할 때 말하는 관을 써서 담관암이라고도 하고요. 담낭이 쓸개니까 쓸개관암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관이 붙었으니까 파이프입니다. 역시 다른 자료도 담관암이라고 하고 있죠.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둘 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담관암 또는 담도암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한 병원들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다수 뉴스 기사에서는 담낭암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HLB 측에서 자료를 배포할 때 혹은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급하게 번역하다 생긴 사소한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의 눈에는 쓸개나 쓸개관이나 담낭이나 담관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구분한다고 리보세라닙에서 완전 간해가 나왔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집계할 때 담도와 담낭을 합쳐서 산출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5년 생존율은 20에서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는 분명 구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건 구분합니다. 담낭암 발생 건수는 2554건이고 기타 담도암은 4131건으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발생 순위는 담낭과 담도를 합쳐서 8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할 땐 같이 말하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번역을 담도로 했든 담낭으로 했든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도, 담낭 모두 5년 생존율이 췌장암보다 조금 높은 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후가 안 좋은 적응증에서 리보세라닙은 완전 관해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담도암은 제2의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잘 몰라서 방치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하게 되고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담관암은 세 가지 위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 안쪽에 있는 간내 담관암이 있고요, 중간에 간 문부 담관암이 있고요, 아래쪽에 원위부 담관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논문이 엄밀하게 살펴보니 담낭암이 아니라 담관암이기 때문에 담관암의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관암은 기본적으로 절제가 가능하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쓰는 경우는 수술이 힘든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생존율이 훅 떨어집니다. 가장 위쪽에 있던 간내 담관암의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생존 기간은 7개월 정도입니다. 1년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원위부 담관암은 위쪽의 담관암들에 비해 외과적 절제율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8개월 정도로 매우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담관암은 생존 기간이 7, 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바로 담관암에서 완전 간해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세 줄 요약입니다. 컬렌지얼 칼시노마 번역을 담낭암보다 담관암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둘 중에 무엇이 되었더라도 둘 다 겨우 췌장암보다 조금 높은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이 하위권이죠. 여기에서 나온 리보세라닙의 완전 간해는 빛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